안녕하세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하락 시작해가지고 보합선에서 약상승으로 마무리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어,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5차 중동 전쟁 우려, 국제 유가 4% 급등. 이런 기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서부 텍사스 원유 WTI 11월 인도분 선물이 전날 대비해서 4.09% 급등을 했다고 하고, 브렌트유도 3.77%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지금 전쟁이 이란이 개입이 됐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번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200명에 육박을 하고 부상자는 4400명에 달한다고 해서 지금 시장도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전쟁 이슈가 또 나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더 흘러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는 중국 범용 석유화학 생산 손 뗀다. 롯데케미칼 중대 결단이라는 기사고, 롯데케미칼에서 중국에서 하는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모두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기초 석유화학 생산에서 완전히 손을 털었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에서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하는 압박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분리막 소재나 태양광 소재 등 이런 것들의 판매를 확대해서 수익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손실 고의 분식 때 반영 끝냈다. 금감원과 두산의 공방전이라는 기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옛 두산중공업이 2016년에 인도에서 수주한 공사 2조 8천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해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현지 법인인 두산 파워 시스템즈 인디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사 수주한 이후에 원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걸 알고도 그 원가 상승이 한 3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됐는데, 적시에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두산 측에서는 원가 상승분에 대한 책임을 그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의견이 지금 대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상 손실은 2020년에 다 반영을 하긴 했기 때문에 이 적시에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공방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전쟁 총성 더 커질까? 안전자산 몰린 투자자. 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서 금과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화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의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는 올 상반기 미국 대기업 줄파산, 대규모 실직 등 경착륙 우려. 올해 들어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이상인 미국 대기업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K푸드 관련한 기사들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일본 밀어내는 한국 제빵, K디저트 해외에서 통해. 이 기사는 SPC 삼립에 대한 기사였는데, 호주하고 일본, 미국 등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 수출에 대한 상황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외국인들 줄 서서 먹었다. 인기 폭발한 의외의 K푸드. 3대 식품 박람회인 독일의 아누가라는 식품 박람회에서 SPC 삼립의 약과하고 샘표의 완두간장이 1,700개 후보 중에 혁신식품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삼성전기,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카메라 납품. 이 삼성전기가 현대차, 기아 1차 협력사로 지정이 되면서 그 전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장용 카메라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현재 43억 달러인 이 시장의 규모가 2027년에는 89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LG 10년 뚝심 OLED 소재 국산화. LG 디스플레이하고 LG 화학이 OLED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P 도판트를 양사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들은 이 OLED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 같은 것들을 일반 기업들의 유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무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이 소재 자체를 국산화 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OLED 소재 국산화율이 지난해 58%에서 올해 64%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허용, 삼성 SK 숨통.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추석 연휴 해외 여행객 수 코로나 이전 뛰어넘었다 해서 이번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한 여행객 수가 코로나 이전의 2019년도 수준보다 더 많았다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로는 가상자산 시총이 구조가 늘어서 소폭이 회복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아직 거래 규모나 이용자 수 감소세는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또 상하이 증시 유동성 확대 조치 중국 침체 벗어날지 주목. 지난달에 인민은행이 중국 금융권 지급 준비율을 0.25% 인하하는 등 유동성 확대 조치를 했는데 이 조치로 인해서 현재 중국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하락장서 치솟은 은행 보험주 고금리 배당 수혜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증시가 많이 안 좋으면 상황이지만 이런 은행이나 보험주들은 금리와 배당의 수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또 에코프로 상투잡은 2차전지 ETF 1조 물린 개미들 어쩌나 이런 내용의 기사로 2차전지 붐이 열풍이 불면서 ETF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때 8월 이후로 이 2차전지 관련된 ETF들의 손실이 많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10월 10일 화요일 한국경제 주요 경제 기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